네, 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참 많으시겠죠. 예,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윤 부장의 복덕방,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벌써 1월도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3분의 2가 지나갔고, 네. 또 이러다 보면 또 2026년도 후딱 갈 것 같은데.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집값도 후딱후딱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좀 이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보시죠. 네, 1월 3분의 2가 지나갔고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또 설도 지나가고 네. 이제 1분기도 금방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정중동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네. 크게 내리지도 않는데 지금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평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상승률이 0.21%입니다. 서울 네. 아파트 기준입니다. 0.21%가 상승이냐 보합이냐라고 한다면 상승입니다. 전주 대비 0.2%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1%보다 높으면 우리가 집값이 올라간다. 네. 상승이라고 하는데 0.2니까 상승은 맞는데 그러면 4주 전, 한 달 전으로 돌아가도 0.2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그냥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내 성적이 80은 아니잖아요. 65점이 될 수도 있고 네. 95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 차이는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상승인 맞는데 상승 폭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거래는 안 됩니다. 4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 2억 받고 현금 38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취득세까지 하려면 대출 받아서 취득세도 못 내니까 현금 40억을 한 번에 밀어넣기는 지금 분위기상 부담스럽고 집주인 입장이라면 가격을 1억 내려서 거래가 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내릴 생각도 없고 살 사람도 없으니까 정중동인데 서울 외곽 지역들 노원구나 이런 지역들은 또 상승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0.07%에서 0.11%로 한 주 만에 0.04%포인트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안 오른 지역들 상대적으로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서울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9%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역 아파트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하락이고요. 나머지 경부벨트가 있는 분당이나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0.4%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긍정이라고 한다면 평택 같은 경우 요즘 반도체가 분위기 좋잖아요. 삼성 반도체. 분위기 덕분에 미분양이 좀 소진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방은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12월에 다시 늘었다면서요? 네네. 근데 거래 금액은 줄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해가 잘 안 되죠. 거래량은 11월 대비 12월이 늘어났는데 거래 금액은 줄었다.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입니다. 제가 앞서서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강남 쪽은 거래가 많지 않다. 노원구 쪽은 거래가 많다라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 40억 50억 하는 건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노원구에 8억 아파트가 5개 거래가 돼도 강남하고 그러네요. 한 건하고 똑같으니까 그 말씀이군요. 네,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거래 총액 자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25년에 한강벨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고가 아파트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흑석동만 하더라도 1년 만에 거의 8억에서 10억 전용 84가 그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규제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거죠. 형님이 먼저 앞으로 치고 달리고 있는데 동생이 안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오른 지역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이 상태로 내가 시간을 흘러가게 되면 내 집 마련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포모 현상.
현상. 네. 저희가 30대만 하더라도 약간 꿈과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30대 분들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아니면 2025년 올라가는 거 보니 네. 2026년에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지역들이 좀 키 맞추기식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지역이 노도강 지역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노원구가 좀 눈에 좀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원구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월계동에 가보면 이제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미룡, 미성, 3호, 3차 아파트를 합쳐서 이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한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데 작년이죠. 2025년 12월에 얼마가 거래가 됐냐면 9억 6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전용 59, 23평, 24평 정도 아파트인데 네. 이게 최근에 11억에 한 달 만에 오. 거래가 됐고 호가를 보니까 12억 5천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다. 이게 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률을 좀 키우고 있는데 2년 동안 거의 안 오르다가 지금 갑자기 2026년 1월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왜 노원구를 좀 눈여겨보냐면 네. 과거에도요. 항상 서울의 외곽 지역이잖아요. 노원구, 상계동 이런데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약간 관문 같은 느낌? 아, 서울에서 그렇습니까?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뭐 분당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서울의 마포하고 동급이니까 일단 빼고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결국 나중에는 인천도 올라가고 안산도 올라가고 수원도 올라가기 때문에 노원구 시장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추세 흐름으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지는 앞으로 1월, 2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취자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2206님이 대출 규제가 강한데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물론 대출 안 받고 사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의 감당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생애 최초 대출하시는 분들은 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대출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 생애 최초가 아닌 분은 40%까지 나오는데 물론 LTV, DSR 규제가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마다 연소득이 다르잖아요.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3년 후든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게 되면 2022년 하반기 우리 경험했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하는데 한 3년 정도는 이런 구간에는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더라도 3년 정도는 지금 내는 대출 이자의 2배 정도 내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된다면 저는 그걸 리스크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을 월 200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나는 올라가면 안 돼. 딱 200이 맥스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분은 못 버티고 금매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리스크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그 전세 구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던데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월세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는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더 걱정인데 최근에 뭐 뉴스 보게 되면 전세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3% 정도로 2024년이 5% 이상이었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너 전세 위기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는 계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신규 계약이 있고 갱신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부터 2년 살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2+2 계약갱신 청구인데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계약 2년 살고 2년 올릴 때는 5% 이내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3억이면 이분은 얼마인가요?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만 올려줘도 되는데 이게 신규 계약이 되면 4년 다 살고 나가게 된다면 이 계약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4억, 5억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이중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 편차가 크다 보니 통계는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신규 계약, 새로운 집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신규 계약은 13.8% 1년 네. 만에 올랐는데 갱신 계약은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입주 물량이 2028년까지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르겠다. 그리고 매물은 좀 부족하고 최근에 전세 대출도 이제 DSR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SR 적용하게 되면 전세는 또 더 받기 힘들어지겠죠. 월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세입자분들은 저는 미리미리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세집을 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4월에 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리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7901님께서 요즘 분양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청약은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일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항상 청약은 항상 정답입니다. 청약이 좋은 이유는요. 일단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하고 3년 정도 공사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점은 최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은데 강남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물론 로또긴 한데 그래도 비쌉니다. 한 그러니까요. 25억, 30억 정도 되니까 자금력이 되시고 가점 점수가 69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강남 쪽에 로또 아파트 도전해 보시고요. 나는 자금이 1억, 2억 밖에 되지 않아. 부족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 올해 공공분양이 29,000호 정도 수도권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 계속 노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377님께서 내 집 마련이 꿈인 40대 가장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라고 하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외치는 대답이 just do it인데요. 그냥 사셔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야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사야 돼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집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기 때문에 지금 사서 올해 말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잘 살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다리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무서워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못 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집 사서 10년 동안 잘 살다 보면 올라가 있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집값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나 빨리 사야 돼라는 마음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꼭 피해야 할 신호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식도 지금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이고요. 사실 집값도 뭐 과열은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이고요. 이걸 저평가라고 할 수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 기조 미국이 만약에 돈을 더 푼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마디로 QT, 긴축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다른 180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 좀 예의주시하라고 하는데 주식이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네. 대외적인 충격으로 아니면 모멘텀이 바뀌어서 주식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공포감 때문에 부동산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살짝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큰 변수에 따라서 크게 떨어지는지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근님께서 언제일지 기약 없지만 저 집 사면 갓생쇼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자랑할 겁니다 하셨거든요. 오늘 김인만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꼭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부장의 복덕방 함께했습니다.